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천혜장입니다. 이제 또 아침이 시작됐어요. 여러분 2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2월의 마지막 날 2월 28일 화요일인데 좀 화끈하게 한번 화끈하게 화끈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또 내일이면 3월 1일이에요. 3.1절 또 휴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좀 화끈하게 한번 불기둥 쫙쫙 올랐으면 좋겠다. 쫙쫙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과연 그럴지 안 그럴지는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십시오. 좀 여러분들의 소원과 염원을 담아서 한번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또 하루가 이렇게 빨리 지나가니까 저도 정신이 없습니다. 일어나는 게 어떨 땐 싫을 때도 있지만 그래도 일어나야죠. 요즘 이런 분들이 있어. 그래도 뭔가 일을 한다면 결국에는 해내고 마는 사람들의 그 특징들이 있어. 결국엔 해낸다.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결국엔 해내야 돼. 목표하는 대로.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한번 쭉 보니까 첫 번째 정글입니다. 첫 번째 단번에 해내려고 하지 않는다. 단번에 해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자기만의 속도가 있어. 자기만의 속도가 있더라. 결국에는 이루어내는 사람들은 느리더라도 이제 방향을 잃지 않는 거야. 방향을 잃지 않고 자기만의 속도로 꾸준하게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자기만의 속도. 알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자기만의 속도로 꾸준하게 나아가세요.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빨리 가려고 하지 마. 두 번째는 감정은 사라지고 결과만 남더라. 감정은 사라지고 결과만 남더라. 어떤 일이든 간에 끝까지 해내려고 하면은 힘들고 이런 괴로운 감정이 동반되는 거야. 하지만 결국 해내는 사람들은 그 하기 싫은 일도 계속 하다 보면은 감정은 사라지고 결과만 남더라. 알겠죠? 감정은 사라지고 결과만 남더라. 세 번째, 그리고 긍정의 힘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들. 긍정의 힘. 천 회장이 계속 얘기하잖아. 긍정. 여러분들에게 긍정의 회로, 긍정 고문시키고 있잖아. 희망 고문. 긍정의 힘을 믿으세요. 부정의 힘을 믿지 마시고, 제발. 응? 긍정의 힘을 믿어라. 이 결국 해내는 사람들은 어떤 순간에도 긍정의 힘을 믿어요. 이 세상 일이 모두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않는다 하더라도 이 자신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으면은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응? 알겠죠? 그 믿음을 잃지 마세요. 그래서 긍정의 힘을 믿으시라는 거야. 그리고 네 번째는 과거가 아닌 현재에 집중을 해야 돼요. 지나간 일에 얽매이는 것만큼 어리석은 태도도 없어요. 지나간 건 지나간 거야. 이제 패스한 거야. 지나간 거는 과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았던 일도 아무리 쓰라렸던 일도 과거일 뿐입니다. 과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 현재지, 현재. 현재가 중요하다. 그 현재에 집중함으로써 더 나은 미래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 고민하기보다는 실천한다. 실천. 아주 중요합니다. 실천. 결국 해내는 사람들은 고민만 하면서 이렇게 시간을 낭비하기보다는 행동하면서 이제 배워나가는 거야. 배워나가는 겁니다. 그들은 생각이 길어질수록 핑계만 늘어나는 걸 잘 알기 때문이죠. 핑계. 고민의 시간을 줄이고 실행에 뛰어들으세요. 알겠죠? 고민의 시간을 줄이고 실행에 뛰어들자. 여섯 번째, 작게 시작하고 크게 이루자. 크게. 결국 해내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큰 욕심을 부리지 않습니다. 자신이 해낼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시작을 하고 작은 일이라도 끊임없이 반복하다 보면은 위대한 결과가 만들어지는 거야. 위대한 결과가 만들어지더라. 알겠죠? 작게 시작해서 크게 이루면 됩니다. 끝까지 해내고 많은 사람들이 어떤 특출난 비법이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알겠죠? 첫 번째, 나갈 방향을 잃지 말고, 두 번째, 감정에 휩쓸리지 말고,
세 번째, 긍정적인 태도를 견지하세요. 네 번째는 현재 주어진 일에 집중을 하고, 다섯 번째, 고민하기보다는 실천을 하고, 여섯 번째는 사소한 일에도 최선을 다하자. 누구나 끝까지 해내는 사람이 될 수 있다.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끝까지 존버하자. 존버. 일단은 또 여기까지 하고 또 삼성전자 이야기를 한번 또 해볼게요. 유영상 SK텔레콤 사장이 이거 세계 최대 이동통신 전시회 모바일이죠. 월드 콩그레스 MWC 2023에서 삼성전자 부스를 방문을 해요. 갤럭시 S23 시리즈를 CPU하고 카메라 성능, 그의 모든 면에서 현존하는 최고의 폰이다, 그렇게 치켜 세웠습니다. 유 사장을 직접 맞이한 노태문 삼성전자 MX 사업부장은 갤럭시 S23 시리즈 언팩 당시에 그 발표한 XR 동맹, 이 XR 동맹과 관련해서 XR 디바이스를 꾸준히 개발 중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유 사장은 스페인 바르셀로나 개최된 MWC 2023에서 삼성전자 부스를 방문해 가지고 노 사장과 함께 투어를 진행을 하는데, 갤럭시 S23 시리즈 그 체험 과정에서 그 유 사장은 셀피도 진행합니다. 셀피도 진행하더라. 이 셀피가 뭐냐? 셀프 카메라 그 촬영을 말하는 겁니다. 그 노 사장과 함께 그 갤럭시 S23 시리즈 전시를 둘러본 유 사장은 기자들과 이제 만나가지고 삼성 디바이스의 연결성과 지속 가능성을 높게 이제 평가를 하는 거예요. 유 사장은 연결성이 과거에는 삼성이 약점이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많이 좋아져서 연결성 부분을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다 하면서 환경, 재활용 등이 강조되다 보니 이 지속 가능성이 더 좋아지지 않을까 싶다고 이제 소감을 이제 전하는 거죠. 유 사장을 맞이한 그 노 사장은 그 XR 디바이스 출시와 관련해서 열심히 선행 개발하고 있다. 그 완성도가 높아지는 시점에 공개하려고 하겠다고 하죠. 그 시기를 이야기하기에는 이른 것 같다.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고 전달을 합니다. 이에 유 사장은 메타버스 등을 위해서라도 넥스트 디바이스가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화답을 합니다. 참 삼성전자도 대단한 기업이고 SK도 참 대단한 기업이에요. 한때 참 SK텔레콤 잘 나갔었는데 지금 보면 좀 많이 쪼그라들었지만은 역시 시대가 흐르니까, 시대가 이제 흘러가면은, 시간이 흘러가면 변하긴 변하는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이제 10년간 직원 한 명에게 그 쓴 돈이 60%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는데, 이렇게 직원들이 회사에서 그 받는 보상은 크게 그 급여와 복리후생비로 나뉘어요. 복리후생비는 자녀 장학금, 진료비, 부담액, 국민연금, 교통비, 각종 복지시설, 그리고 사내 동아리 운영비 등 이 복지에 들어가는 돈을 의미합니다. 급여와 구분되는 개념이죠. 10년간 삼성전자 복지후생비는 거의 2배로 증가를 했습니다. 증가율이 93%대요. 그리고 반면에 임금은 58%나 증가를 했더라. 58%나 증가를 했습니다. 급여는 전반적으로 상승을 했는데 경기 침체와 실적 감소, 임금, 단체 협약 영향 때문에 10년간 3회 줄어요. 10년간 3회나 줄었다. 이렇게 삼성은 실적이 좋을 때 연봉의 최대 절반을 초과이익 성과금으로 직원들에게 나눠줍니다. 이 거꾸로 이야기하니까 실적이 나쁘면은 확 줄어든다는 이야기겠지. 반면에 복리후생비는 회사 상황과 관계없어요. 매년 늘어납니다. 복리후생비는 급여와 달리 이제 세금 부담이 적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삼성전자 직원의 올해 평균 급여는 1억 3,895만 원, 국세청 기준을 적용하니까 계산한 결과 삼성전자 직원은 평균 근로소득세 30,373만 원 내야 돼요. 연봉이 높으니까 4대 보험료도 적지 않고 급여로 받으면 세금이 발생하는데 복리후생비는 비과세다. 근로자들은 납세 부담이 없어서 받은 돈보다 더 큰 만족을 느낄 수 있겠죠. 기업 입장에서도 적은 돈으로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회사가 학자금을 사내 근로복지기금으로 줄 경우 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의무적으로 회사가 급여를 줘야 하는 그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인데, 학자금은 복리후생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이 복리후생비를 주면은 급여 지급보다도 비과세 그 혜택을 폭넓게 이제 활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삼성전자가 10년간 금융감독원에 낸 감사보고서 등을 분석을 해보니까 1인당 영업이익이 10년 사이에 38%나 늘었다는 거죠. 10년 전 그 2억 원대에서 2억 8천만 원대로 증가를 했는데 그 같은 기간 1인당 복리후생비가 2배가량 늘은 거예요. 10년 전 1,100만 원대에서 2천만 원대로 이제 늘었고 급여는 58% 늘어서 1억 3천만 원대. 이 잘 돌아가는 회사는 대체로 복리후생비를 확 늘립니다. 예를 들어서 하이닉스 1인당 복리후생비가 10년간 126%나 올랐다 하더라고요. 126%. 420만 원대라고 합니다. 이렇게 10년간 직원들이 돈을 많이 벌어왔으니 보상이 느는 것은 뭐 자연스러운 거 아니냐? 뭐 그러는데 실적 증가율보다 복리후생 증가율이 압도적으로 높다고 합니다. 10년간 복리후생비 증가율은 93%, 영업이익 증가율은 38%보다 2.5배나 높다는 거죠. 특히 회사 실적과 급여 지급액이 줄어드는 해에도 복리후생비는 매년 늘었다. 그 10년간 삼성 1인당 병업이익이 2014, 15, 19년 3번 줄었어요. 급여도 14, 17, 19년은 3번 감소를 한 거죠. 노조는 노사 협상 때마다 학자금 등을 늘려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지난 2일 전국 삼성전자 노조가 사측에 요구한 50개 사항 중 40개가 복지 관련 조항이에요. 세금 때문에 그렇다 치고 하는데 주거비 1억 원을 20년 무이자로 지원해달라는 조항이 대표적입니다. 참 욕심도 많다. 급여로 지급하면은 세금을 내야 하는데 비과세 복리후생비로 처리하면은 회사는 이자 비용만 내면 된다. 노사 모두 이득이다. 뭐 그런 건데 은행연합회 자료를 보니까 지난 22일 기준 4대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그 상품의 기본금리가 2.6에서 3.7%죠. 삼성전자 평균 연봉 1억 3,895만 원에 금리 3.7%를 적용하니까 514만 원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복리후생비 세부내역은 확인하기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네요. 뭐 공개는 안 하겠죠. 하여튼 욕심들이 조금씩 늘어나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그리고 요즘 국내 가전업체들이 그 미세 플라스틱 배출을 대폭 줄인 세탁기 신제품을 잇따라 보이고 있어요. 세탁기 아주 중요하죠. 지금 미세 플라스틱 배출을 얼마나 줄이느냐가 이제 세탁기나 건조기 핵심 경쟁 요소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삼성은 27일날 친환경하고 그 AI 기능을 대폭 강화한 비스포크 그랑데 AI 세탁기하고 건조기 신제품을 출시했는데 이 비스포크 그랑데 AI 세탁기는 친환경 아웃도어 브랜드인 그 파타고니아하고 협업을 해요. 그 개발해가서 미세 플라스틱 저감 코스, 이 저감 코스가 처음으로 작용을 합니다. 신제품인 미세 플라스틱 저감 코스는 삼성의 독자적인 그 버블워시 기술로 세탁 시 의류에서 떨어지는 그 10 마이크로미터 그 이상의 미세 플라스틱의 배출량을 최대 60%까지 이제 줄여주는 거야. 이 세제를 녹여서 만든 거품이 이제 섬유 사이사이로 이제 스며들어요. 오염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원리인데 옷감이 마모돼서 손상되는 정도까지 줄여준다는 게 이제 삼성의 그 설명이다. 그래서 이제 비스포크 이제 그랑데 그 AI 세탁기하고 건조기 신제품은 모두 에너지 소비율 등급 1등급을 이제 획득을 한 거죠. 스마트싱스 에너지 서비스의 그 AI 절약 모델을 함께 사용하니까 세탁기는 최대 60%, 건조기는 최대 35%의 에너지를 절감합니다. 특히 25kg짜리 용량 세탁기는 에너지 소비율 1등급 기준보다도 에너지 효율이 한 20% 높다고 하죠. LG는 다음 달부터 트럼 세탁기를 대상으로 해서 미세 플라스틱 케어 코스 업그레이드를 진행을 하는데 이 업가전 고객은 신규 앱의 업가전 센터에서 기능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LG전자 측은 국제 공인 시험 인증기관의 그 인터텍과 실험한 결과 세탁 시 발생하는 20 마이크로미터 이상의 미세 플라스틱 배출량이 표준 코스 대비 한 70% 정도 이제 줄어든다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세계 자연 보전 연맹에 따르니까 전 세계의 그 해양 미세 플라스틱의 35%는 세탁을 할 때 이 손상되는 합성 섬유에서 발생을 하는데 이 바다로 배출된 미세 플라스틱은 해양 생태계를 오염시키고
식품을 통해서 인체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현재 알려져 있습니다. 세계 각국의 미세 플라스틱 관련 규제에 선제 대응하는 흐름이 이제 확산되고 있는데, 프랑스도 25년부터 이제 세탁기에 미세 플라스틱 저감 솔루션을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하는 법안을 이제 마련하는 것 같아요. 미국, 영국, 뭐 호주 등도 이제 관련 법안하고 규제를 현재 논의 중에 있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고요. 잠시 한번 그 스마트폰인데 이거 얘기를 할 건데, 샤오미. 이 중국의 샤오미가 삼성전자하고 애플로 양분된 그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어요. 샤오미가 이 가성비를 뭐 최대 경쟁력으로 내세웠는데, 샤오미의 그 전략 변화에 시장에 관심이 쏠립니다. CNBC의 외신에 보니까 샤오미는 이날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개막한 세계 최대 그 모바일 전시회죠. MWC 2023을 앞두고 샤오미 13하고 샤오미 13 프로를 선보였어요. 이 샤오미 13 프로는 6.73인치의 그 디스플레이하고 미국 퀄컴의 최신 스냅드래곤 8 2세대 칩을 탑재를 했는데, 이 독일 카메라 제조업체 라이카하고 공동 그 개발한 그 트리플 렌즈 카메라를 장착을 했네요. 초고속 충전 등 프리미엄 기능도 갖췄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샤오미 그 13 가격이 999유로예요. 138만원. 비싸네. 샤오미 13 프로가 1299유로, 180만원인데 180만원. 180만원부터 시작한다. 그 샤오미 주력 제품이 20만원 안팎의 저가 스마트폰임을 감안하면은 약간 프리미엄 시장에 도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샤오미는 그간 집중했던 저가 그런 시장보다는 고급 스마트폰 시장이 마진율과 성장성이 높다는 것을 고려해서 고가 고성능 제품을 출시했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전 세계 중저가 스마트폰 시장은 성장이 둔화되고 있는데, 이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은 성장세가 현재 이어지고 있다고 하죠. 시장조사 업체 보니까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800 이상의 프리미엄 폰이 그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11%에서 지난해 18%로 늘었어요. 이 가운데 삼성, 애플 제품이 92%를 차지합니다. 지난해 샤오미는 중국 경제 성장이 둔화되면서 스마트폰 출하량이 전년 대비 26% 감소를 했어요. 지난해 3분기에 적자 기록했고, 시장 그 전략의 변화를 주지 않으면 역성장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은 상황인데, 하다 삼성, 애플이 쥐고 있는 그 프리미엄 시장에 샤오미가 도전장을 낸 거야. 지금 카날리스의 그 애널도 그래요. 지금 삼성과 애플과 경쟁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하여튼 단지 시장을 선도하는 제품과 맞붙는 것을 넘어서 그 남다른 인지도하고 고급화 전략, 사용자의 그 친화적인 제품 생태계를 가진 거대 기업과 경쟁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샤오미의 그 고급 스마트폰 시장 진출 성공 가능성을 좀 낮게 보는 것 같습니다. 낮게 보는 것 같아요. 좀 힘들다는 거지. 그리고 그 이재용 회장이 이제 삼성의 SDI 수업 사업장을 방문을 했어요. 보니까 꿈의 배터리, 이 꿈의 배터리로 불리는 전고체죠. 이 전고체 배터리 개발 현황을 점검을 했습니다. 이 마이크로 발광 다이오드하고 차세대 반도체 패키징, 퀀텀 닷 유기 발광 다이오드에 이어서 삼성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혁신 기술을 이 회장이 직접 챙기고 있는데, 이 회장은 이날 SDI 수원 사업장을 찾아가지고 삼성 SDI 연구소의 전고체 배터리 시험 생산 라인을 둘러봅니다. 이날 이 회장이 방문에는 최윤호 삼성 SDI 사장이 동행했고, 이 회장은 구내식당에서 점심 식사하고 임직원과의 간담회도 이제 진행을 하는 거죠. 이 회장이 미래 기술로 점찍은 전고체 배터리는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를 대체할 그 미래형 배터리로 불리는데, 지난해 12월 보니까 그 BMW 경영진 그 방한 때에 이 회장과 그 BMW 회장이 전고체 배터리 관련해서 협력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현재 알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는 그 리튬이온 배터리에 비해서 더 많은 에너지를 저장을 하고 있어요. 할 수 있고, 충전 속도도 빠르다. 액체 전해질 대신 고체 전해질이 들어가 있어 충격도 강하고 화재 가능성이 낮다. 그런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이 회장이 둘러본 그 전고체 배터리 파일럿 라인은 일명 S라인이에요. S라인. 고체도 솔리드, 독보적인 소울, 그리고 삼성 SDI의 그 앞글자를 딴 이름인데, 그래서 S라인은
6,500제곱미터 규모로 조성 중이고, 삼성 SDI는 올해 상반기 라인 준공을 마치고 하반기에는 소형 배터리 시제품을 제작한다는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SDI 그 부사장이 지난달 컨퍼런스 콜에서 전고체 배터리 파일럿 라인은 업계 최초의 순수 전고체 생산 라인이라고 밝혔습니다. 삼성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혁신 기술, 이 회장이 이제 최근 행보를 이제 관통하는 키워드로 꼽히는데, 반도체 가전 시장 불황의 돌파구로 미래 혁신 기술을 전면에 내세우려는 이 회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 같고, 이 회장은 지난 20일에도 그 올레드 TV 신제품 출시를 앞두고 수원 디지털 시티를 찾았네요. 그리고 영상 디스플레이 사업부 경영진과 함께 신제품을 이제 시연하고 R&D 현황에 대해서 보고받고, 이 자리에서 또 이 회장은 마이크로 LED 등 그 차세대 기술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보였다는 겁니다. 이에 또 앞서서 17일 이 회장이 또 삼성전자 천안 온양 캠퍼스 방문을 해요. 여기 반도체 부분에 대해서 차세대 패키징 경쟁력하고 중장기 사업 전략을 점검을 하고, 또 천안 캠퍼스에는 고대역 폭 그 메모리가 있어요. HBM 그 웨이퍼 레벨 패키지하고 하여튼 첨단 패키징 기술과 같은 미래 유망 사업을 이제 살피는 것 같습니다. 이보다 열흘 앞선 지난 7일에 충남 아산의 삼성 디스플레이 아산 캠퍼스 방문해가지고 QD OLED 생산 라인 둘러보고 차세대 디스플레이 기술 개발 로드맵 등에 대해서 폭넓은 논의를 진행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 반도체 신화의 그 시발점인 도쿄 선언 40주년을 하루 앞둔 날이기도 하네요. 하여튼 끊임없이 혁신하고 선제적으로 투자해가지고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그런 실력을 키우자, 그렇게 이 회장이 밝혔다는데, 하여튼 이 회장은 이달 1일에도 삼성 화재 그 유성 연수원을 찾아가지고 직원들하고 간담회도 갖고 뭐 오붓한 시간을 보냈겠죠. 하여튼 세상에 없던 기술에 대해서 이 회장의 의지는 절대적이다. 그 최근에 이 회장의 행보는 미래 기술 초점에 맞추고 있다. 미래 기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다.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회장 화이팅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시고 좋은 하루 보내시고 오늘도 기쁨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